오늘도 역시 즉석 영상을 또 찍는데요. 저는 오늘 책을 2권을 챙겼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요? 역시 긴즈버그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긴즈버그, 아마 이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다면 익숙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미국의 대법관이셨죠. 저는 의도적으로 여자를 지칭할 때도 그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은 호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긴즈버그는 여러 중첩된 소수자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이었고 또 여성이었고, 미국의 현대 역사 속에서 이 대법관이었던 긴즈버그의 역할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 어떤 페미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뭔가가 있거든요. 바로 출산인데, 남자는 결코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해서 벌어지는 그 변화, 출산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변화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활동과의 관계, 또 어떤 내 몸과의 관계, 경제적인 활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총 관계라고 할게요. 그 관계의 변화는 남성들이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 없는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출산과 관련된 여성들의 변화,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남성이 100%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성적인 감수성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결코 여성의 출산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요, 남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권력과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권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오랜 옛날부터 말이죠. 저는 여성이 쟁취해내는 사회적 권력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권력은 동등하다, 성평등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만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출산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는 그 관계의 변화 속에서 절대적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여성이거든요.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권력 관계에 있어서 을입니다. 을. 그래서 결코 남성과 여성은 젠더 평등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권리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블로그, 페미니즘 블로그라고 치면 제 블로그가 상위에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글을 썼는데 거기에 악플러들이 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미 탈출은 지능순이래요. 그러면 페미니즘을 탈출하는 건 지능이 높은 순서대로 탈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권력이 가불관계에 있다라는 걸 공부해서 아는 거는 사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그걸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퉁치고 넘어갈게요. 닌 생각은 그러하지만 내 생각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지능순을 따지자 그러면 님 지능보다 내 지능이 훨씬 높다는 거, 그걸 말해주고 싶네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결코 사회적 권력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10수년을 페미니즘 책을 읽었어요.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100%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공부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사색해 나서 얻은 제 생각인데, 저만큼의 노력이라도 하고 페미 탈출을 지능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거든요. 저는 지속적으로 페미니즘을 얘기를 할 것이고,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갖는데 많은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정치적 운동이 되는 데에는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페미니즘적 각성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또 좀 문제의식을 갖는 것 하나가 제가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한 흡사 어떤 브랜드가 차용하는 어떤 키워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치 팔기 위한 키워드 수단으로 생각이 되어질까봐 액세서리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남자지만 페미니스트이고 싶고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여성의 마음, 출산을 통한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는 거, 그 점은 인정을 하고 뭔가 분명히 얘기하니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동등한 인격적, 인간적 권리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것이 하나의 가불관계로 나뉘어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도대체 야트 제품은 언제 나올까요? 저는 현업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콘텐츠와 스토리를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팬덤을 만들지, 그것에 대해서 제일 고민할 거예요. 요즘 시대 브랜드와 마케터들은 그것을 가장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느끼고 있거든요. 콘텐츠와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을 만드는 것을, 그래서 실패하는 것들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의 이야기들에 공감하고 또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